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일요일이 또 금방 갔어요.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로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목요일에는 연방공개시장의원회 의사록을 발표해요. 삼성전자가 12나노 양산에 들어간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고요. 중국 전기차의 판매량은 30% 이상 급증했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로는 5월 25일 목요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이 있어요. 1분기 GDP 발표도 있고요. 5월 26일 금요일에는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 한도 협상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21일 미국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귀국하면 메카시 하원 의장과 부채 한도 협상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래요. 메카시 의장은 백악관이 정부 예산 지출 상한선 관련 아직 반응이 없다며 협상이 어렵다고 밝혔어요. 미국의 국가부채 상한선은 31조 4천억 달러로 이번 부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를 피할 수 없게 된다고 해요. 옐런 재무부 장관은 6월 1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의회에 협상 타결을 요구하고 있어요.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메카시 의장과 예산안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이 부채 협상과 관련해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전했어요. 부채 협상이 타결되면 증시는 단기간으로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해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는 세계 첫 번째로 12나노급 5세대 D램 양산 개시에 들어간다고 해요. 12나노급 공정은 삼성전자의 첨단 공정이었던 14나노에 비해 생산성이 20%가량 높대요. 지난해 업계 3위인 미국 마이크론이 먼저 5세대 D램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지만 반도체 업계에선 해당 기술을 13나노급으로 추정했대요. 업계 2위인 SK 하이닉스는 연내 5세대 D램을 양산한다는 계획에 있고요. 삼성전자는 세계 D램 시장의 43%를 차지한 1위입니다. 삼성전자는 12나노급 D램의 소비 전력이 23% 개선됐다고 밝혔고요. 또 차세대 D램 규격인 DDR5까지 지원해 전력 소비가 많은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래요. 12나노급 D램은 하반기 반등이 예상되는 메모리 시장을 공략할 삼성전자의 핵심 무기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는 메모리 시장이 올해 주춤했다가 2024년부터 다시 큰 폭의 성장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기사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2024년부터 큰 폭의 성장세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아마 25년까지는 그 성장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SOXL은 내후년까지 크게 상승할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2025년까지 연간 30% 초반대의 성장률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증시 유동성 랠리가 잦아든 가운데 조정을 받고 있는 중국 전기차 종목들에 대한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고요. 완성차와 2차전지, 배터리 소재 등 밸류 체인지별 차별화 요인이 주목된다고 합니다. 삼성증권은 22일 올해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31% 증가한 900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어요. 4월 전기차 판매 회복은 지난해 상하이 락다운의 기저효과도 반영됐지만 보조금 삭감과 가격 인하 경쟁의 영향이 일단락됐대요. 비아디 테슬라의 비용 절감 효과 속 하반기까지 성장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에요. 중국 자동차 시장의 세대교체 시점, 즉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가는 시점을 2025년으로 전망했어요. 중국의 신에너지차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2%, 2021년 13.4%, 2022년 25.6%를 기록했는데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는 3월부터 반등하면서 올해 신에너지 자동차 침투율은 32.4%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중국 주식시장 유동성 랠리가 잦아들면서 지수 상승의 기울기도 완만해진 환경에서 중국 전기차 종목들의 선별 접근 필요성도 커졌다는 조언도 나왔어요. 삼성증권은 중국 전기차 밸류 체인지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로 제시하면서 지난해 2분기 이후 주가 조정으로 낙폭 하되
전기차 판매 회복 시즌 진입, 중장기적 시장 침투율의 속도 둔화를 상회하는 글로벌 수출 현지화 전략을 이유로 들었어요. 중국 전기차 섹터의 재도약 사이클에서 시장 성숙기 진입에 따른 승자들의 독과점 시대가 예상된다며 완성차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순으로 선호하며 밸류 체인지에서 선두기업의 브랜드 파워, 규모의 경제, 가격 결정력 등이 주가 차별화 트리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아직까지 차이나 전기차 주가가 빠른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하반기부터 좋아진다니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K배터리 3사가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차전지 무역 수지는 올해 처음으로 적자가 났대요.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2차전지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25억 달러, 29억 8천만 달러로 4억 8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대요. 이런 변화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국제 공급망 질서 변화에 대응해 해외 생산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려가는 사안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한국 업체들이 해외 배터리 완제품 공장을 늘려 그만큼 한국산 배터리 수출 증가율을 둔화하는 반면 중국 등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K 배터리 역수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해요. 현재 LG엔솔은 중국 난징 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SK온 역시 중국 청저우, 후이저우, 엔칭 배터리 공장을 운영 중이라고 해요. 이번 주에 SOXL과 차이나 전기차가 대폭 상승하기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